안녕하세요. 저는 윤성환 교수님 연구실의 석사과정 김소랑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2021년 ICAR에 억셉된 Domain Generalization with Mixed Style입니다. 저는 다음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클래스 종류가 동그라미 별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각 클래스마다 파란색, 노란색으로 총 두 가지의 도메인을 가질 때 이런 데이터로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러닝을 수행을 하면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렇게 생겨납니다. 여기에 같은 종류 클래스의 새로운 도메인을 가지는 데이터로 테스트를 할 경우 테스트 샘플 중 일부는 도메인 정보로 인해서 미스클래시파이드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도메인 제너럴리제이션의 목적은 소스 도메인으로 학습한 모델이 학습해 보지 못한 언신 도메인에 대해서도 일반화 능력을 잘 가져보자라고 하는 게 도메인 제너럴리제이션의 목적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소스 도메인의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동적으로 이 타겟 도메인에 맞추는 성능이 좋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도메인 제너럴리제이션 연구에서는 소스 도메인을 많이 구하는 것이 사실상 일반적으로는 임파서블하기 때문에 도메인 개수가 제한적이라는 가정이 존재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강아지를 표현하는 네 가지의 도메인 샘플로 TSN을 찍어본 플롯인데요. 보시면 도메인이 이미지의 스타일과 연관이 꽤 크다는 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도메인이 총 이제 카툰, 스케치, 아트 페인팅, 포토 이렇게 있는데 이 각각의 도메인들이 이미지마다 스타일이 다른 거를 바로 좀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저자들은 여기서 믹스 스타일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스타일 정보는 인스턴스 레벨의 피처 스태티스틱을 통해서 CNN의 바텀 레이어 쪽에 저장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 연구 쪽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상단에 있는 그림이 피처 맵이고 하단에 있는 그림이 스타일 스태티스틱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바텀 레이어 쪽에 스타일 스태티스틱들이 좀 뭉쳐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첫 번째로 도메인이 스타일과 연관이 크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피처 스태틱 정보를 통해서 스타일 정보가 바텀에 저장되는 것에 동기를 가지고 적절히 피처 스태티스틱의 변화를 주어서 스타일을 변화시킨다면 이게 새로운 스타일로 작용을 해서 언씬 도메인처럼 행동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새로운 도메인이 나중에 이렇게 믹스한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낸 도메인으로 계속 학습을 시키면 나중에 테스트할 때도 언씬 도메인에 대해서 제너럴리제이션이 잘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믹스 스타일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앞서 몇 가지 백그라운드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스턴스 노멀리제이션인데요. 인스턴스 노멀리제이션은 배치 노멀리제이션과 같은 노멀라이제이션 기법 중 하나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여러 가지 노멀리제이션 기법들의 차이를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배치 놈 같은 경우에는 배치 안에 있는 배치 샘플들을 이용해서 노멀리제이션을 진행을 한 거고 레이어 놈은 채널별로 노멀리제이션을 진행을 한 것이고 인스턴스 놈은 각 인스턴스의 채널별로 노멀리제이션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 수식을 보시면 인스턴스 X의 특정 채널에서 민과 스탠다드 베리언스와 같은 스태티스틱을 계산을 하고 그걸 통해서 그 인스턴스에 대해서 노멀리제이션을 진행한 다음에 그 값에 적절한 러너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스케일링과 바이어싱을 해줘서 노멀리제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스턴스 노멀리제이션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스타일을 없애는 것에 좀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A와 C를 비교해서 보시면 A는 오리지널 이미지로 했을 때 스타일 로스의 변화 결과이고 그리고 C를 보시면 스타일이 노멀라이제이션된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시킨 것의 스타일 로스 변화 결과입니다. 이 A와 C의 결과를 보면 인스턴스
노멀리제이션을 이용해서 학습했을 때 결과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인스턴스 노멀리제이션은 스타일을 노멀리제이션 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노멀리제이션이 스타일 제거에 효과적이었다면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에 좀 더 효과적인 노멀리제이션 방법이 아다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인스턴스 노멀리제이션에서 이 스케일링 바이어스 텀만 조금 변형해서 스타일 트랜스포 목적에 맞게 식을 변형한 노멀리제이션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다인은 인풋으로 x와 y 두 가지 텀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x는 인스턴스이고 스타일을 변화하려고 하는 이미지이고 y는 변화하고 싶은 스타일 값입니다. 스타일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시 이미지를 보면 이게 x 가운데 부분이 x를 의미하고 맨 왼쪽 부분이 y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이미지를 가지고 노멀리제이션을 진행한 뒤에 변화하고자 하는 스타일의 스태티스틱을 구해가지고 스케일링 바이어스를 하면 원하는 스타일로 트랜스퍼가 된다는 노멀리제이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믹스 스타일은 아다인 방법을 약간 변형한 것이고 약간 변형을 했고 CNN 학습 과정 중에서 이미지 스타일 정보에 펄튜베이션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CNN을 레귤러라이즈 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두 개의 인스턴스 피처 스태티스틱을 컴플렉스 콤비네이션으로 혼합을 하고 이렇게 혼합을 하면 혼합된 스타일이 새로운 스타일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스타일이 언신 도메인처럼 행동해서 나중에 테스트할 때 그 언신 도메인에 대해서도 잘 맞출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방법 과정을 살펴보시면 먼저 배치를 추출할 때 두 개의 도메인을 선택해서 가져옵니다. 이때 각 도메인의 샘플 수는 동일하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배치에서 순서를 셔플해서 새로운 레퍼런스 배치 X틸다를 만듭니다. 근데 이때 만약 도메인 라벨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그냥 랜덤으로 셔플을 합니다. 근데 아다인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인스턴스 순서에 따라서 노멀리제이션을 하기 때문에 X와 Y, 아다인에서는 X와 Y, 그리고 여기서는 X와 X 틸다. 그거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X 틸다에서 X를 셔플링했기 때문에 각각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둘 다 서로 다른 도메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로 다른 도메인이 인풋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셔플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셔플링이 끝나고 나면 이 식처럼 믹스된 피처 스태티스틱을 계산합니다. 이때 람다는 하이퍼 파라미터고 서로 다른 도메인의 스태티스틱을 얼마나 섞어줄지 컴백스 콤비네이션 할 때 얼마나 각각의 성분에 관여를 할지 정해주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고 감마는 두 도메인의 피처 스태티스틱의 표준 편차 그리고 벡터는 평균이 됩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믹스 스타일은 이 수식처럼 계산이 되는데요. 아까 봤던 아다인의 식과 굉장히 비슷한 것을 보실 수 있고 다른 부분은 여기 스케일링과 바이어스를 해주는 텀이 타겟 스타일이 아니라 믹스드된 피처의 스태티스틱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도메인을 셔플한 배치의 정보를 레이어 노멀리제이션 할 때 반영하겠다는 의미고 믹스된 도메인으로의 스타일 트랜스퍼를 시키는 개념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믹스 스타일의 방법론의 전체이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코드도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여기서 배치 사이즈의 정보를 받고 배치 내에서 스태티스틱을 계산을 하고 노멀라이제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배치를 만들기 위해서 셔플링을 진행하고 그리고 믹스 도메인의 스태틱을 여기서 구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믹스 스타일의 노멀리제이션을 만들어냅니다. 실험은 총 3가지 태스크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카테고리 클래시피케이션과 그리고
인스턴스 리트리버는 이제 다양한 카메라 각도에서 사람을 매칭시키는 태스크이고, 그리고 레인포스 러닝, 이렇게 총 3가지 태스크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카테고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PACS 데이터셋이고, 대략 10,000장 정도로 구성된 데이터셋이고, 이 데이터셋 안에는 7개의 클래스, 그리고 각 클래스가 포토, 아트 페인팅, 카툰, 스케치 이렇게 4개로 이루어진 4개의 도메인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실험할 때는 그 4개의 도메인 중에서 3개의 도메인으로만 학습을 진행했고, 남은 1개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험에서는 레즈넷 18 구조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했고, 그 믹스 스타일을 적용한 부분은 각 총 4개의 블럭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블럭이 끝날 때마다 믹스 스타일을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임피리컬하게 실험적으로 정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 윗부분이 기존의 도메인 제너럴리제이션의 소타 방법들이고, 밑에는 인스턴스 단위의 레귤러리제이션을 걸어주는 CNN의 레귤러라이저를 걸어주는 방법들인데, 이제 모든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믹스 스타일이 대체적으로 이제 좋은 결과를 낸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다양한 카메라 각도에서 각도가 다른 상황에서 사람을 매칭시키는 것인데, 한 번도 보지 못한 각도에 대해서 매칭시키고자 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서도 믹스 스타일이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레인포스 러닝 같은 경우에도 CNN을 이용해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리턴을 보시면 베이스라인과 믹스 스타일을 적용한 베이스라인을 비교해 보면 믹스 스타일 적용했을 때 리턴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트레인과 테스트의 갭이 또 믹스 스타일을 적용했을 때 더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논문은 이제 되게 간단하고 효율적인 도메인 제너럴리제이션 방법론이고, 구현하기에 편리하고 또 다양한 태스크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스타일 트랜스퍼에서 사용되는 아다인 방법을 도메인 제너럴리제이션 방법에 적용했다는 게 좀 노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네네. 김승훈 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김강인 교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처음 모티베이션을, 질문이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태스크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김승훈 님의 질문, 레즈넷 각 컨볼루션 스테이지에서 배치놈 대신 믹스스타일 사용한 것일까요? 네, 배치놈이랑 비슷하게 작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믹스 스타일을 사용할 때는 배치놈을 아예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곳에서 사용할지는 본인이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서도 다양한 블럭 위치에서 적용을 해보았고,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낸 걸로 최종 결과를 냈습니다. 슬랙에서 김민석 님의 질문입니다. 테스트 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믹스 스타일을 사용하는 것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 슈퍼바이즈드 러닝 아닌가? 잘 이해가 질문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혹시 네네, 잘 들립니다. 그 궁금했던 게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원래는 세 개 도메인이 있고 한 개 도메인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한 개 도메인이 없을 때 잘 되는 이유가 믹스드 이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저는 이 방식이 혹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아니면 어퍼즈 러닝처럼 보지 못한 거에서 잘 된 게 그게 아닐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그런 관점에서 좀 궁금했습니다. 원래는 그런 도메인을 예를 들어서 한 도메인에 대해서는 테스트 때는 알고 있지 못하는데 결국에는 그 뭐 이미지가 뭐 고양이던가 뭐 어떤 이미지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좀 생각해 봤었습니다. 네네, 그 약간 저는 약간 메타러닝이랑 좀 비슷하다고 느꼈던 게 좀 메타러닝도 어떤 태스크가 들어올지 모르는 거에 대비해서 제너럴리제이션 능력을 키우는 것인데 이것도 언신 도메인처럼 행동하는 그 도메인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어떤 도메인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제너럴리제이션 어빌리티를 높여주는 게 아닐까,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unsupervised learning, unsupervised learning에서 네. 제가 메타러닝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재준 교수님의 질문인데 스타일 트랜스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사용하는 것 대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게 어펜딕스에서 있는데 이게 스타일 트랜스퍼로 단순히 리플레이싱 하는 경우와 이거 믹스 스타일을 이용해서 믹싱하는 경우에서의 어크러시 차이입니다. 이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스타일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디코더까지 필요하게 되고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간단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 어큐러시 문제뿐만이 아니라 좀 구현하기나 적용하기나 심플한 것도 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장유진님의 질문입니다. 마지막에 어플리케이션 쪽 관련해서 RL 쪽은 잘 모르겠는 질문들입니다. RL에서 스타일 트랜스퍼는 어떤 느낌인가요? 사실 저도 RL을 막 지금까지 많이 공부하고 그랬던 게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그냥 여기에서는 어, 여기에서는 그 에이전트를 훈련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CNN으로 더 쓸 때에 한해서 일단 적용이 가능한 것 같고 어떤 느낌인가요? 제 생각에는 좀 RL에서도 이제 인바이러먼트에서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습 도중에서 겪어보지 못한 뭐 장애물이라던가 그런 거에 잘 적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소개하는 변형된 아다인에서 람다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서 랜덤하게 투자를 사용하는 것인가요? 마지막 결과 그래프에서 리턴과 그 네, 람다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디스트리뷰션에서 랜덤하게 추출을 하는 게 맞고요. 알파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사용을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0.1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 그래프에서 리턴과 프레임. 이거는 이제 그 강화학습 용어인데 에이전트가 학습을 하면서 리턴이 큰 방향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리턴이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인데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습이 진행되는 데일수록 리턴을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데 두 가지 모델을 대비해서 어떤 게 더 높은 리턴 값을 얻느냐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레임은 타임이 아니고 스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스텝과 타임은 다른 개념이니까요. 그리고 네. RL에서 스타일 퓨처 바뀐다는 개념은 다른 인바이러먼트는 아니고 같은 인바이러먼트인데 스테이트에 대한 분포가 바뀌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샘플링하는 분포가 바뀌는 경우도 포함시킬 수 있는데 메타 RL이랑 좀 차이점이 있죠. 메타 RL은 아예 다른 인바이러먼트에서 다른 피지컬 시스템을 다루는 걸 말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같은 피지컬 시스템이 뭐 그것도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 방금 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동일한 게임을 풀고 있는데 이 적용되는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그 스테이트의 어떤 샘플링 분포가 바뀌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문인데 테스트에서는 믹싱 노멀리제이션을 포함할 텐데 이 코에피션 계산에 테스트 인풋 스태티스틱이 포함되나요? 테스트에서는 노멀리제이션을 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할 때 계산 자체를 안 합니다. 일반적인 것이면 네네, 그걸 계산하지 않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더 없으시면 20분간 쉬는 시간을 가지고 7시 56분에 다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